그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의 사례를 보시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개혁신당은 또 어떤 이제 그 개혁신당을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질린 사람들, 혹은 또 국민의힘에서 좀 실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여기는 좀 나아지려나 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심리가 사실은 좀 있는데, 지금 하는지 보면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 계시다가 또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셨던 입장에서 봤을 때 개혁신당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좀 궁금했었어요. 뭐 그런 것보다는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이 안에서 저한테 뭐 한남동에 왜 안 오냐, 뭐 왜 저기 탄핵 반대하냐, 아니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합류를 안 하냐, 이런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아유, 그래서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깨지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권영세, 권성동 그 두 대표가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렇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저는 공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깨지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만도 일단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한남동으로 쏠려가지 않게 그 정도 선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 생각하고요. 아마 이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지켜지고 있고, 즉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이 플랫폼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시켜내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닥친 과제거든요. 앞으로 2개월, 3개월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또 대선이 치러지는, 제가 전망할 때는 뭐 4월, 5월까지 벌어지는 이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또 언제 볼 수 있겠냐 싶은 일들이 계속 터질 텐데, 그래도 이 플랫폼이 깨지지 않고 지켜져야만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민주당이 우리 역사에서 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 제대로 서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 험난한 길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각자 역할이 지금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진 비난과 뭐 수모를 걷더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요즘 그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탈당 마려워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셨던 분 다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꾹 참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은 저희 가족 2명 더 입당시켰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집인데 우리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개혁신당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사실은 이 난국,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는 것도 있고요. 시대적인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 육공화국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연다든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겉보기는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 좀 더 젊은 세대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당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아마 이런 것에 동참하는 세력이면 누구든 불문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 소신이고,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큰 일이 하나 있었던 게 백골단. 국민의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의원 중 한 분인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이라고 표방하는 청년들을 뒤에 세우고 국회에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사실 운동권의 뭐 아버지 이런 호칭이 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백골단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사태가 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어때요? 좀 한심한 사람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입틀막 요즘 입틀막이라잖아요. 네. 입틀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전두환 정권 초기에 81년, 82년, 83년도, 네. 84년도 1학기까지 대학교 내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안에 그냥 대학교 안에 예. 네. 대학교 안에 상주하고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잔디밭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예. 청바지 청색 우옷 해가지고 자켓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아침에 같이 줄 맞춰서 전투 경찰 부대가 같이 출근도 하고 그게 84년도 1학기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민전 의원이 84학번인가 그런데. 맞아. 예. 예. 그 대학교에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 거죠. 예, 그런 사람들 백골단이라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물론 84년 하반기에 학내에서 철수를 합니다. 교문 앞에서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모르겠습니다. 85년도, 86년도에 학생이면 길거리에 가지 않고서는 못 봤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84년도에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주선했다? 정말 상상이 좀 안 갑니다. 근데 사실 그분 역시도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이라서 참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참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뭐 듭니다. 저는 어차피 대선이 시작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 사실 제명 처분해야 됩니다. 예. 제명까지 보세요. 예.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요즘 마포 지역은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라는 얘기가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참 볼멘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힘드신 것 같은데 마포 지역은 소상공인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제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빨리 법질서 뭐 헌정질서도 있지만 법질서 즉 뭐 이재명도 잘 처리를 해서 우리 모두가 민생과 경제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모든 가게 지금 장사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나마 마포는 가장 혼잡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예. 정치권이 그 정신 차리고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이 불명확성,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걱정을 하는데 이걸 빨리 없애주는 게 정치권의 일입니다. 지금 방금 통통 라운지님께서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좀 주시네요. 예. 우리 이제 마포구 을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이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을은 1인 가구가 한 4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여성이 인구 구성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0대 여성이 인구 구성이 두 번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포구 을이라든지 서울 시내에서 이기려면요.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즉, 국민의힘이 매력 있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불필요하면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매력 있는 정당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우파 정당답게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
그 당 생각하면 자유로움이 느껴지도록 당이 체질 개선과 행동 양식을 바꿔야만 젊은 사람들이 매력 있는 정당으로서 투표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꼰대 정당이 되고 사고방식이 옛날식의 냉전 자유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좌파 공산주의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요, 절대 젊은 사람들이 표 안 찍습니다. 저는 이런 이념에 있어서 우파 정당으로서 다시 재정립하고 내부에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김민전 유와 같은 그런 세력들을 청산해야만 이 당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세대 교체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뉴스엔진도 세대 교체에 대해서 앞장서는 방송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서 하나도 좀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뭔가 50대에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갖고 또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 이미지, 그냥 가장 빠르게 위헌과 위법이다라고 치고 나왔던 보수 정당의 여권의 대표, 딱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 벌써 달렸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뉴스엔진의 그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지? 하고 시간을 딱 보면 1시간이 벌써 지나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같이 공감하면서 방송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릴게요. 한구루님께서 함은경이라고 했었네. 네. 아까 처음에 오시기 전부터도 네. 함은경이다, 한운경이다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함운경 마포을 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시니까요. 이름은 한운경. 네, 발음하기 좀 힘들죠. 네. 감독님 다음번에 우리 위원장님 오시면 이름을 엄청 크게 우리가 자막으로 깜빡깜빡 이렇게 해서 써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구루님께서 주신 메시지 좀 읽어드릴게요. 좀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아니 올려주셔요. 눈곱님 위에 글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은경님 팬입니다. 보수 우파를 위해 활동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 뉴스엔진에서도 꾸준히 우리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꽃님께서는 한동훈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 중 다행. 그나마 여기도 함은경. 함운경 씨라도 바른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운경 위원장님과 저희가 뉴스엔진에서도 많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방송도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오후에는 지금 3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4시에는 류재하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 법적으로 짚을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는요 류재하 변호사와 함께 하고요. 또 이어지는 5시에는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연예부 기자 안진영 기자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안진영 기자가 나훈아 콘서트에 직접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그 훗얘기도 좀 뒷얘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이명웅, 가수 이명웅 씨가 이 나훈아의 뒤를 잇는 차세대 트로트 황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4시, 5시까지도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인사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진행자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기쁩니다. 진짜 진행을 잘하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네. 지금 저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하여튼 왼쪽 오른쪽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데 제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필요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것, 최전선에서 지키는 것만이라도 제가 해야 할 임무라면 그걸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엔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불러주시면 계속 와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네. 그리고 변화무쌍한 앞으로 상황 전개에서 제가
하여튼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 나오세요. 매주 나오세요. 응원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이 그럼 매주 나오셔야죠. 자주 나오실 거고 매주 나오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을 진짜 바쁘신 분이거든요. 일정을 저희가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신 분 안 계신 거죠? 계신가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네. 이제 운경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